반갑습니다. 저는 종로학원의 평가연구소장 김명찬입니다. 예.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까지 그 코로나 상황으로 좀 온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고3 수험생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고3의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시 준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아시겠지만 재수생 강세가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에 아마 재학생들이 정시에서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경우를 봤을 때 이번 정시에서 재학생 비중이 37.1%에 불과했죠. 그죠? 나머지 62.9%를 재수생, 삼수생, 검정고시생이 차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봐도 이번 정시에서는 재수생들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그러니까 목표한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저희 이제 학원생들 성적을 분석을 해봐도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성적 상승을 달성을 해서 목표한 대학 또는 그 이상에 합격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재학생들 경우에는 특히 정시에서는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오늘 설명회가 재수 성공 전략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의 입시 환경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2부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재수생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입시 환경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정시에서 올해 재수생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이제 정시 비중이 올해 상당폭 늘어나죠. 그죠?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만 특히 상위권 대학, 연대, 고대, 성대 등등등 40%가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재수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시가 어쨌든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정시 비중이 상위권 대학에서 대폭 늘어난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들 아시겠지만 약대가 학부 선발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1,500명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1,500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경쟁률을 4대 1로만 잡아도 6,000명이 거기에 몰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문은 넓어진다. 사실 이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숫자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인원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수생들한테는 유리한 그런 입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입시 환경이 유리하다, 또 재수생들이 정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성적이 올라가고 하지만 목표한 만큼 성적 향상을 이루어서 내가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느냐, 목표한 학과에 합격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수 성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원 선택이잖아요. 그죠? 재수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는 재수가 이게 혼자서 하는 그 우리가 뭐 어떤 연주로 따지면 독주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어디까지나 재수는 본인의 그 의지, 노력 중요하지만 그 학원하고 재수생 학생하고 학원과의 어떤 협업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재수생 중에 뭐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죠. 그죠? 뭐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뭐 단가를 듣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평가연구소장 한 20년 정도 종로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여러 가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일단 재수라는 게 장기전이잖아요, 그죠? 보통 뭐 9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꼭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뭐 한 번 오는 학생도 있고 두 번, 세 번 오는 학생도 있는데 이때 이걸 잘 극복을 해야지 궁극적으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슬럼프가 왔을 때 누가 그걸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좀 어렵고 친구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 뭐 슬럼프의 그 이유가 대부분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공부가 좀 안 되거나 또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그 슬럼프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럴 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도움을 받았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 그러한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학원하고 어떻게 잘 협업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공부를 좀 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학생을 보면 그 재수를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또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그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내가 부족하다 싶은 것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 비중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어 절대평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잘 돼 있으니까, 그죠? 영어를 조금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에 집중을 하니까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남 학생들이 재수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안 하면 정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을 그렇게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를. 그렇지만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을 못 맞춘다. 균형을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어가 비중이 뭐 영어 수업 비중이 높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원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종로학원 재수 정규 종합반에 대해서 뭐 개괄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제 그 일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종로학원이 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원이다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종로학원이 그래서 좀 보수적인 학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종로학원은 이게 입시가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화를 많이 해왔고요. 항상 그 입시 변화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종로학원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다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소수 정예반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셔서 이제 저희 우리 강의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수 정예반으로 교수 일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종당은 올해 모든 반을 이제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소수정예 그룹반이 있고 소수정예 일반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정예 그룹반은 자연계열은 의치대반, 인문계열은 스카이반인데요. 반당 12명 내외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요. 일반반은 역시 여기도 이제 학생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반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하는 특별반, 탑10 대학을 목표로 하는 준특반, 그리고 스탠다드 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반당 20명대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소수정예 반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학반 역시 소수정예로 제한된 한정된 인원만 선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정예가 좋다 이건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올해 소수정예가 꼭 필요한 이유는 역시 코로나19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죠. 아마 학원을 보내는데도 학부모님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교실에 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수정예 반은 그러한 코로나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수정예를 뭐 급조한 건 아니고요. 종락원은 좀 이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수정예 반으로 결국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역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올해 아시겠지만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재수생들이 불리한 거 아닌가? 이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선택이 되면 예를 들어 국어를 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에는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선택 과목만 하면 되니까 시험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사실은. 부담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 수능이 뭐 재수생들한테 부담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선택형 수능에서는 맞춤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기 선택 과목에 따른 맞춤형 학습. 그런데 이 소수정예에서는 이런 맞춤형 학습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수업에서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강사와 학생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강사는 강사대로 떠들고 학생은 학생대로 또 공부하고 이건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눈과 눈을 마주치는 소통이잖아요. 그죠? 저도 설명해 보면 뭐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제 강의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게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소수정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생들도 뭐 딴짓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소수정예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강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질의응답인데요. 종락원에서는 지금 질의응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 평가할 때도 단순히 강의 평가만 하지 않고 질의응답 만족도도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성적 향상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이제 3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질의응답 부분에서도 이 소수정예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뭐 질문이 가능하고 또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교무실에 가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편안한 시간대에 질문을 하려면 질문 신청서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 원하는 시간에 대해 자기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소수정예는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인데 학생 관리. 뭐 한 반에 학생 수가 뭐 40명, 50명 예전에 뭐 70명, 80명까지 됐죠. 그죠? 요즘 뭐 좀 떨어져서 한 40명대 뭐 이런 식인데 저희는 이제 전부 10명대 뭐 20명대 이렇게 이제 다 낮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40명대, 50명대 이렇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있어도 개별적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소수정예반을 통해서 개인별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죠? 그래서 학업 관리 물론이고 뭐 건강 상태도 중요하고 그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또 심리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선생님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소수정예에서는 또 그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변화는 장학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그 나눠드린 그 브로셔를 보시면 뭐 더 자세히 나와 있고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어 전년도 수능이나 6개월 모의평가 성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탐구는 한 과목 기준이고요. 3개 영역 등급합 기준 등급합이 4면 100%, 그 다음에 5면 70%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합 9까지 저희가 장학금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학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을 덜어주고 편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셨으니까 아마 그 성공 사례집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전년도 이제 우리 학원생들의 성공 사례인데요. 거기 보시면 서울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그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성적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학생들은 최종적으로는 재수를 해서 국어, 수학, 영어, 영어는 빼고 영어는 이제 등급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 300점 만점에 한 28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런데 재수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1년 전의 성적대를 보면 뭐 270점도 있고 260점도 있고 하지만 230점, 40점대, 심지어는 200점대 그 이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할 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년간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성적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100분위 기준으로 100점 올라가는 학생들도 제가 이렇게 성적 분석하고 종합하고 보면 상당히 있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성적 향상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대폭 확대해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 혜택을 주면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 저희 목표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장학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재수 정규반 올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입시 환경 변화, 재수생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분석 2부에서 임성원 대표님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2부에서 일단 저희 2부 설명은 요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문자로 그 파일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2부 강의는 이게 떨어지네요. 2부 강의는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제가 여기 본사에 있다 보니까 여기 대치 설명회는 직접 제가 또 잠깐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5차 설명회네요. 이게 지난 4차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 생중계 설명회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료가 아마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갔습니까? 핸드폰 자료 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앞에 화면도 계속 띄우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은 뭐 점수대별로 전략이고 뭐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전제로 놓고 좀 머리를 좀 밀을 때는 좀 심플하게 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재수로 하는 학생들을 여러 해 동안 지켜봤을 때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6시 이후에 우리가 혹시나 추가 합격에 몇 번 좀 땡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걸 또 기다리는 게 지금 5시까지인가요? 은행 계좌 마감되고 나면 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럴 텐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뜻밖의 대학이 많이 붙고 그러네요. 뜻밖의 대학들이. 그래서 조금 올해는 이변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애들이 수시에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을 테고요. 지금 뭐 4등급, 5등급 수능 나오는 애가 생각지도 못하는 대학에 막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수능으로 보면은 수도권이 안 되는 애가 서울 시내 한 중위권대까지 가 있는 애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 거고 또 점수로 놓고 보면은 뜻하지도 않았던 점수가 지금 받아본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재수를 하면서 이거 내가 넘기면 되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왼쪽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거든요. 자, 우리가 학교 내신이 좀 안 되는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를 생각하고 수시 중에서는 논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수시에는 붙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수능 보는 전날까지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수능 본 이후에도 혹시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은 못 맞춰도 되는 논술 전형,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넣었던 애들은 끝까지 그 대학에 붙을 걸로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러면서 시간이 훅 가면서 다 떨어지죠. 또 수능 최저를 다 6군데 다 논술을 썼는데 수능 최저를 다 맞췄어요.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나머지 5군데는 다 맞췄는데도 다 떨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수시에 붙을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 참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재수를 하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기 전에 생각은 확률로 보면 서울권 소재대학에서 논술로 들어가는 대학의 합격 확률은 13.6%입니다. 만약에 지금 재수를 하기 전에 내가 또 논술로 한바탕 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13%를 지금 또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은 논술 학원에 또 다녀야 되고 또 종합반 학원에 다녀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막 어지러울 때는 그냥 안 되는 걸 뚫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고3 때. 실제 안 됐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또 된 얘기 하나 얘기 듣고서 그걸 절대 일반화 시키면은 서울대 아무리 몇 명 들어가고 의대 몇 명 들어가고 이 합격 수기 여기 다 읽어보면 뭐합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논술은 머릿속에 10%의 확률을 내가 또 뚫는데 집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오른쪽에 가보면은 오늘 저녁에도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2차입니다. 오늘이. 또 설날 전날 밤에 또 6시부터 발표가 됐죠. 한 8시부터 추가 합격자. 경쟁률에다가 추가 합격자까지를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재수를 해서 서울 소재대학에 원서를 냈다, 정시에 합격 확률이 59.1%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의 확률에 집중을 할 것인지 59.1%,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울 시내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을 정도 수능 성적이 나와서 원서를 일단 냈다, 확률이 60%입니다. 그런데 저쪽 논술은 10%에서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게 전혀 없었었고, 이거는 60%.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야, 내가 논술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설정을 해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대학별로 논술 전형의 합격 확률을 숙명여대가 제일 높아요. 28.2%로. 근데 저 밑에 들어가면 10%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대학들의 논술을 한번 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10%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워 놓으십시오. 시작을 할 때. 내가 저쯤 되는 대학을 지금 내가 한 한양대나 뭐 경희대나 저쪽 정도 내가 지금 현재 성적으로도 수능 성적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논술로 연세대학교를 한번 해보는 거는 맞는 얘기고, 현재 수능 성적으로 한양대나 경희대학교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은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부터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 심플하게 머릿속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일 아까운 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3 때 돌이켜보면은 밤 10시, 11시, 12시 넘어서 논술 선생님을 한번 만나가지고서 수업하고 이랬던 것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웠으면은 등급이 올라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노력에 대한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는 제로가 돼버리는 확률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생각을 하시고, 서강대학교 정도의 원서를 낼 정도의 정시 수능 점수가 나왔다. 성공 확률은 43.9%입니다. 금년도 추가 이렇게 다 감안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걸 정시는 가나다군 세 군데를 넣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죠. 일단 점수만 나오면은 7, 80%는 성공 확률이 있다. 그 지역 에리어권에 들어가 보면 이거를 내가 정시를 해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지방 소재에 있는 대학에다 원서를 내놨다. 100% 이상 붙습니다. 그냥 원서만 112% 나옵니다. 지금 추가 합격을 봤을 때. 여러분은 재수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없다 112%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탕을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다만 원서를 안 냈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숫자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정시에 우리는 하라는 뜻을 계속 내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듣고서 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인문계들 재수한 선생님들 거의 90% 이거밖에 늘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거의 90%가 또 내가 공부하는 것을 100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쩌면은 한 30 정도를 논술에 투자했을 때 성공하면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30 이상의 데미지는 굉장히 큽니다. 정말 갈 수 있는 대학에 몇 단계를 놓칠 수 있다는 거. 재수생이 저기에 아주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재수할 때도 고3 때 못지않게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경계를 하라는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애가 수능 100분위 점수가 국수탐으로 문과 240, 50점대 돼가지고서 정말 그런 대학 가기 싫고 뭐 인서울 해서 이 정도도 안 나온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 정도 때 나오는 인문계 학생들이 94.7%가 논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대고 있고, 반대로 280점 이상 되는 애들은 한 78% 정도 논술에 가고 있고, 나머지 성적이 좋은 애들일수록 이쯤 되는 애들은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에 한 6개 정도 씁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붙을 걸로 착각을 또 생각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도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다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과 애들은 280 이상 나온 애들이 교과 전형에서 쓰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그만큼 의대나 이런 데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게 높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안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죠. 대신에 또
이과 애들 중에서 230점, 220점, 210점째 나온 애들이 또 논술에 거의 목숨 걸고 있을 정도 이렇게 달겨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표를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수능에 더 집중하고 있고, 인서울에 걸릴까 말까 하는 애들은 저렇게 또 논술의 시간 할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만약에 논술에 붙으면 대박 터진 거고 10% 이내를 뚫었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에서 탈락을 했다, 저 위에 있는 애들하고 이 밑에 있는 중간층 애들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죠. 공부량이 훨씬 더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수능에 치중하는 게 많다는 얘기가 되죠. 구조적으로도 보면은. 올해 이과가 조금 더 늘 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추산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3학년 올라온 애들 이렇게 추산해 보면 이과가 좀 늘어요. 재수생들도 조금 이과가 늘 수도 있고. 근데 한 13만 6천 명, 우리가 머릿속에 한 40만 명 초반대가 전체 수능 응시생인데, 이 중에서 오리지널 이과생은 1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오리지널 이과생이 뭡니까? 그래도 명석이 수학 가형 보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적분, 기하 이렇게 보내들로 이제 되겠죠. 이 13만 6천 명 정도를 서울소재대학 모집 인원을 해보면 한 20.9%. 사실 이 숫자로 놓고 보면은 내가 순수한 정말 정통 이과다, 가탐도 하고 수학도 가형 정도를 볼 정도 되는 애들이다, 전체 20% 정도는 그냥 인서울대학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문과로 보면은 이게 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문과생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생이 인서울에 들어갈 확률은 한 15.7% 정도 돼요.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과가 굉장히 인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금년도에도 여전히 문과보다는 좀 높은 걸로, 퍼센테이지는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인서울대학 간다. 이과는. 문과는 1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그 인서울대학 간다. 이렇게 구조가 일단 짜여져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약대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이과생이 한 13만 6천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올해 약대가 들어오니까 이 모집인원 다 해보면 4.7% 정도대가 이 모집인원이네요. 자, 4%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은 2등급 정도 맞고 저 대학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숫자적으로 지금 13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6,400명에 4.7%라는 얘기예요. 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굳이 나는 이런 대학 안 가고 일반학과 가겠다라는 거 이제 다 합산을 해본다라면은 정시 때 2등급 정도를 받고도 저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열려져 있다. 이게 점점점 알려지면서 이제 반수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재수를 해서 이 대학으로 만족할까 말까 고민도 지금 시작되고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뭔가 이런 구조를 다시 한번 좀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야, 올해 2등급 정도 때만 받고도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갈 수 있네라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고 합격선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합격선이 낮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막 공개가 될 거예요. 국어. 여기 지금 학원이 종합반 학원이 있거든요. 우리 애는 국어는 좀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 좀 다 버려야 됩니다. 국어 45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5개 문제 추려보면은 옛날에는 45문제 중에서 지문 하나 긴 것 중에서 문제가 한 3, 4개 이렇게 딸려 있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문이 길면서 문제가 한 3, 4개 딸려진 거. 그 한 개 지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주론에서 이 3개가 가장 베스트로 어려운 문제로 찝혔단 말이에요. 이건 한 문제의 지문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최근에 와면은 이게 다변화돼 버려요. 이게 여기 지문에도 헷갈리기도 하고 저쪽 지문에도 헷갈리기도 하고 저쪽 지문에도 헷갈리기도 한다. 국어 한글 아니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어 된 거는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결과표 보고 확인해야 되지 절대 국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지 마십시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그래서 재수하기 전에 국어는 수능 시험 보는 1교시 때까지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고 나는 국어는 됐으니까 영어나 뭐 수학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좀 버리십시오. 잘 나오는 애들도 성적이. 그리고 올해 삼수생한테 드렸던데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삼수생이 국어 1교시에 머리가 또 하얘졌답니다. 그래서 1교시 그 국어는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감 없이 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잘 공부하라는 뜻으로 말씀.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래요. 이 문제 자체가. 수학. 옛날에 21번, 29번, 30번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요새 문제가 다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어디서 틀지 몰라요, 수학도. 그 대신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한두 문항에서 될 게 아니라 그 원래 킬러 문항 아니었던 것들에 있어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정답률도 생각보다는 높게 나타나. 아주 킬러 문항은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수학도 됐다고 생각하다가 중간층에가 올라와서 상위권 애들 잡아버리고 상위권 애들은 나는 요 문항만 집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중위권 애들한테 잡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달, 9월달 성적표와 본수능대 성적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각 문항별로 뜯어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그 물고 묶인 이런 어떤 그 관계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수학도 끝까지 그 보통 얘는 수학 2등급만 나올 법해가 올해 재수한 애들은 1등급에 턱 올라갔어요. 얘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끝까지 집중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페이스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올해 서강대학교 정시에 갈 이과애가 작년도에 수학으로 보면 4등급짜리 애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 그만큼 이 집중도 있는 학습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 이 수학도 보면은 잘 나왔건 안 나왔건 이 끝까지 잘 유지를 하고 그러십시오. 나영도 그 마찬가지인 거고. 자, 또 하나. 올해 작년 수능에서 14.7% 원서는 내놓고 수능 시험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추적하면 수능 포기자 애들이거든요. 문과 애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문과 애들 수능 포기자 많다. 수능을 안 한 거예요. 3학 1학기 때가 수시만 그렇다고 내신도 좋은 것도 아니면서 그게 지금 14.7% 정도 때라면은 하위 2개 등급이 기본방으로 수능 시험장에도 안 가는 정도의 애들이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올해 수능은 억지로라도 시험은 좀 보라고 할 거는 같아.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공부 안 하는 애가 이미 하위 14.7%를 문과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데 문과는 거의 한 16%까지 올라가고 있다. 사실 수능 포기자가 올해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핑계대고 공부 안 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올해 고3 올라간 애들이. 국어 올해 고3 올라간 애들 모의고사 추적해 보면은 40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학이 40점이 안 된다.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으로 추정하고 있고 막 80점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40점이 안 되는 애가 절반이 넘고 거의 한 30%가 넘어갔죠.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밑에 5등급은 받쳐줍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애가 만약에 5등급이 진짜 재수하기 전 고3 때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부모님들이 한 판단을 우리 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정말 그거는 공부 자체는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돼. 아니면 실수를 크게 했거나 지금도 이 실태에 있는 애들과 이제 재수생들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올해 고3 애들 올라간 애들도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절반 이상 정도는 그냥 찍는 애들입니다. 재수생도 한 6% 정도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도 한 25.8%. 재수도 말이 재수지. 억지로 등 밀려가지고 오는 애들도 그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지 않게 하십시오. 재수한다고 다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기본빵으로 재수도 받쳐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재수도 무조건 성적 상승이, 여기 보면 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남 얘기입니다. 다 남의 얘기고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재수생들도 어영부영 고3처럼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재수하지 말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든 아니면은 저기 지방 아무데 대학이라도 원서 못 내면 들어가는 곳을 빨리 선택을 하는 게 답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냥 대충 재수하면은 저렇게 40점도 안 나오는 그 재수를 하면은 저거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냥 저 자체는. 그리고 욕심은 있는 거죠. 저 대학은 가기 싫었던 거고. 왜냐면 욕심만 있는 애들이 저 정도도 또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올해 합격생인데, 자, 24개 틀렸던 애가 부경대 갈 뻔 애가 올해 3개 틀려가지고서 서울대 경영대학 갔다. 나는 몇 개 틀렸는지 한번 봐보시면서 이쯤 대충 틀리면은 이 정도 나와요. 뭐 국수다 236점 정도 되면 점수 거의 형편없는 점수죠. 24개 정도 틀렸던 애들 추천됩니다. 이게 한 3개까지도 돌파가 되는 게 실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은 내가 이쯤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점수대 라인이죠. 이 정도 되는 애가 최소한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쯤 되는 애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 35개 틀려서 우송대학교 어딘지 모르고 우송대학교 갈 만한 애가 고려대 한문학과 상대 인문계 9개 틀린 걸로 바뀌어지고, 20개 틀린 애가 부경대 뭐 가려고 했던 애가 5개로서 서울대 수의과 가고 있고, 이런 구조가 열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는 얼마만큼 고3 때하고 재수했을 때의 성적의 절벽이 크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학력고사 시즌에 이럴 때는 참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3학년 1학기까지 오로지 수시에, 선생님들도 모든 선생님들이 수시에 올인하는 어떤 버릇이 돼버려 있는 거고, 거기다 작년에 코로나19까지 왔으니까 학교에서는 정말 수업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올해 재수생들의 성적 격차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자연계도 22개, 뭐 한서대에서 뭐 서울대 산림과학부 쪽으로 이렇게 한 12개 더 맞은 거죠. 이게 개수로 145문제, 115문제 중에서. 탐구 시간에 대충 빈둥빈둥 대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탐구가 필요 없고 저 선생님 수업은 나한테 필요 없다, 나는 단가로 해가지고서 탐구는 나중에 하고 국어나 수학이나 집중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왜? 탐구 2과목 올 2등급 나온 애는 재수생 중에서도 18.7%, 17%밖에 안 냅니다. 함부로 이거 평가 절대 하지 마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탐구는 나중에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삼수합니다. 탐구 2과목에 2개 다 하고 올 2등급 이내에서도 나왔을 때 그 기반에서 대학의 그 원서 낼 수 있는 스펙트럼, 저 원서만 내면 한 60% 가까운 합격 확률이 있다고 지금 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냐? 이만큼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나 인강 대충 듣고 사지 마십시오. 국어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고 그랬고, 수학도 킬러 문항만 집중되면 될 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중간 난이도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서 평소에 점수 잘 나온 놈이 그 문제 틀리고, 평소에 정말 킬러 문항 그 생각도 못했던 중위권 때가 1등급으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탐구 올해는 우리 애가 1등급 맞았는데 올 1등급짜리입니다. 우리 애. 그럼 한 이 정도 퍼센트 안에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이런 애가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 다 이 이하의 가능성이 높죠. 한두 개 정도는 뭐 3, 4 다 찍어놨을 테고.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3월 달부터도 탐구도 뭔가 간단하게 볼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 하나만 나 좀 띄워줄 수 있나? 우리 스텝 있나?
재수를 하자마자 다음 주가 여기 개강이면은 이게 내가 어떤 특정 아이인데 이게 하루 공부한 걸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루를 이렇게 친필로 다 써요. 이렇게 담배 끊어 보시는 아버님 옆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담배 끊는 사람이 매일처럼 끊어야 끊는 거지 5일 끊다가 이틀 피다가 5일 끊다가 이틀 피다가 이런 거 의미가 없죠. 그건 담배 끊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매일처럼 공부했던 기록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1년 있다가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거기가 성공을 했을 때. 자,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은 작년에 코로나가 심각해서 8월달, 9월달 두 달간 학원에서 수업을 못하고 종락원에서 비대면 수업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업 다 듣고 나서 자습하는 것들 다 꼼꼼히 적어가지고 하루 일과를 학원 생활이랑 똑같게 보낸 하나의 사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오면은 이런 책을 하나 나눠줄 거예요. 이게 책상 위에 빈둥빈둥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를 꼭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물론 이것도 개인의 특징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이걸 잘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잘 쓴 아이들이 굉장히 확률이 좀 높았다. 이거 그냥 팽개쳐놓고 책상에서 이렇게 나뒹구 다닐 때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담배를 5일을 끊었는데 이틀은 피고 또 한 10일 끊어보다가 한 하루 또 피워보고 이런 케이스도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정상적으로 가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월이니까 2월부터 시작하라 이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2월달 안에 시작하는 게 안정적일 겁니다. 재수하는 애들이요 3월달 가가지고서 재수를 시작하려고 그때부터 말은 안 하지만 지가 불안해할 겁니다. 이미 학교는 갈 데가 없죠. 친구는 공부 페이스 잡은 듯 하죠. 나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도 갈등이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다. 단 3수생 정도 되면은 조금 허용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 마음적으로. 올해 3수생도 꽤 많습니다. 서울대 정시제 합격대 15.5%가 3수생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종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작하라고 하십시오. 2월달. 그래야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기숙학원은 요거 꼭 좀 염두에 했으면 좋겠어요. 기숙학원의 가장 큰 문제가 남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섞였을 때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코 고는 애들도 있고 뭐 많이 그친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그게 적응이 안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기숙학원 보내놓으면 한 2, 3주인가 이럴 때 연락이 안 돼. 연락 두절이죠. 적응 기간이고 마치 신병 군대 보내본 부모님 아시겠지만 신병 훈련소 집어넣어놓고 연락 안 되는 거 똑같을 거예요. 적응했는지 안 됐는지 적응 안 됐다 싶으면 빨리 빼고요. 그것도 3월 가기 전에. 그래서 이것도 한 분은 독한 마음을 먹고 삼수하려고 했던 애가 나 이제 기숙학원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고 재수하면서도 내가 독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가장 심각한 건 부적응이에요. 이게 한 5월달 돼서 부적응이 오면 이제 큰일 나죠. 어디 가서 맞출 데가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걱정되는 건 독학밖에 없어요. 잘하면은 그냥 떠돌아다닐 수 있을 잠깐의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거 적응이 될지 안 될지를 잘 결정하고 의논 잘해야 됩니다. 애는 기숙학원에 처음 마음먹은 애는 마음은 다부집니다. 멘탈은 약하면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잘 살펴야 되지 무조건 저기 집어넣어놓고 눈에 안 보이면 좋죠. 근데 그게 굉장히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애도 갔다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과목 고르게 좀 학습하라.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과목 난이도. 전과목 학습 전수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인강 단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탈 점수 올리는 종합반 학원이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걸 안심하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수능 정시에 일단 올인하십시오.
이게 안 된 상태로서 기준점 언제? 6월 평가 모의고사 때까지만큼은 일단 전과목으로 끝까지 올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학습 플랜은 작성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싶고, 이거는 아까 그 어떤 학생이 자기 친필로 적었듯이 그것도 중요한, 여러분들 1년 있다 제 말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나 재수를 했다가 종락원에서 재수했었는데 이 플랜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담임이 매일 체크하면서 사인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5번째가 주말 흐트리지 않도록, 수험생이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주말 흐트리지 않도록. 주말 공부하려고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게 하십시오. 4월 달부터 주말부터 학원 나오겠다 하면 3월 달에 뭘 할지 그 적응 안 되면 그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낫지, 대강 뭐 시간 자꾸 한다고 해가지고 좋을 거 없을 거예요. 한테 저녁 자습도 오늘부터 이 학원 10시까지죠, 원장님. 지난주까지 9시까지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법적으로. 오늘부터 10시까지 있는 애들이고, 여기 선행반에 있던 애들 설날 연휴 때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설날 연휴 때도. 그러니까 아예 저녁 자습도 10시까지 하라고 하면 하고, 이 말은 내가 집어넣었던 이유가 어쩌다가 또 코로나 상황 또 올지도 몰라요. 할 때 열심히 해놓으라 그러십시오. 지금 여건 될 때 빨리 해놓으라 그러고, 불이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올해 상황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말하고 자습 시간 이거 꼭 좀 챙기라 그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애가 주말에 종락원을 거의 안 나갔어요. 거의 나갔어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밤 10시까지 매일처럼 공부하다 왔어요. 처음부터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4월 달까지는 9시에만 있다가 오고 아예 자습을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한다라는 이런 게 있고, 아니 처음부터 밤 10시까지 수능 시험 보기 거의 전날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1년 동안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거 한번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찍 자라고 그러십시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은 지 페이스대로 가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고3 때 핸드폰 가지고 밤새 유튜브 보고 잘 놀 수 있죠. 시간 금세 가죠. 한 5분짜리 뭐 10분짜리 유튜브 보면 시간 금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멋진 거 축구 한 판씩 해주지 않습니까? 남학생들. 그 새벽까지 손흥민 축구 보고 이런 케이스로 해가지고서 늦게 자고 하고 나서 졸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도 1년 있다 잘하면 생각해요. 얘가 12시간 넘으면 자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애가 성공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뭐 새벽까지 있으면 공부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라는, 오히려 이런 그 패턴도 지금 빨리, 이게 종합반 같은 경우에서는 아침에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데, 독학 재수나 이런 데 보면 아침에 정상적인 출석 확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죠. 막 생활에 물나는 거죠. 이게 규칙적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레귤러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핸드폰, 유튜브, SNS 이거를 애가 조금 학원에 와가지고는 일단 무조건 반납이니까 반납했죠. 애가 부쩍 1년 동안 SNS라든지 유튜브 보는 게 줄어들었었는지 안 줄어들었었는지를 1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차피 재수생활은 저 하위권에서 또 깔아줬을 겁니다. 이것도 변화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같고, 수능 시험 날짜가 6월 평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수생들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6월 평가 모의고사 때까지 전 과목 이빠이 다 올려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슬럼프가 안 오고요. 이게 내려가면 자동 슬럼프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까 말까 불안감도 생기고요. 이게 결정적인 재수 성공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뭐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계획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분들 작년 6월 달 평가 모의고사 성적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로 어땠었는지.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논술이고 뭐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냥 이때 되면 무슨 논술이 마약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수능 점수는 안 나오는데 지금부터라도 논술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 2개만 맞추면 제대 붙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뭔가 아편과 같은 게 도사리가 있죠. 6월 달까지.
그 여러분 재수 성공의 여부는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고3 때 어땠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6월 평가 모의고사 때까지는 단가고 인강이고 독학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독학은 돈이 좀 어렵거나 형편이 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맞는 판단인 것 같지만은 재수하고 종합반이 절대 싸다라는 건 내가 말씀드리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6월 평가원까지는 종합적으로 점수 올리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6월 달에 한두 과목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뒤에 가서 올리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6월 평가 모의고사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9월 평가원은 정말 끝판에서 내가 한번 막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능 최저를 요구한 논술 전형에 넣었다 하더라도 힘빨이 생깁니다. 얼굴이 좀 밝아요. 9월달이 좀 나오면은. 근데 9월달이 좀 안 나오면 얼굴이 좀 어둡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어둡더라도 정말 어두워가지고서 제대로 공부하면은 성적이 올라가고 어쨌든 9월은 막판 스파트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월달이 됐든 9월달이 됐든 무조건 수능 전 과목에 올인하고 내가 왜 6월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고3 수능 성적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들어봤죠. 재수는 6월 평가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 반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수생들은 6월 달까지 거의 시험을 안 봅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응시 자체도 안 합니다. 9월 달에도 응시를 안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잘 나왔던 애가 9월 달에 잘 나왔던 애가 본수능 때는 한두 등급 떨어지는 상위권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둔다라고 하면은 3, 4, 5 지금 사실상 3개월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시간은.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여유가 없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학원 가서 단가 듣겠다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온라인 설명회 때문에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말려야 됩니다. 인강이고 뭐고 저기 특강이고 단가이고 줄 서가지고 새벽에 줄 서 있고 엄마 아빠가 그 강의실까지 받아준 사람들 성적 그 과목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에서 구멍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자꾸 우리가 소규모를 하니까 저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소규모에서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선생님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재수는. 그래서 재수학원에서 만약에 한 5, 60명 정도 돼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강료 제가 봤을 때는 한 5, 6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거. 그냥 무대기로 집어넣어놓고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 단가 생각해보면 몇만 원 안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지금은 너무 이게 가격도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수반으로 하면은 60명 같으면은 20명으로 하면은 3반을 해야 되잖아요. 종락원은 선생님들 수입료가 3배로 올라가는 학원이에요. 그럼 소비자는 어떠냐? 20명이 한 명의 강사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소비자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고부가가치를 받으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내만 케어할 수 있는 학원을 찾으십시오. 전 과목을 가외 선생 다 구하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룹식 지도 형태, 가외식 지도 형태가 종락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종락원 이걸 왜 이렇게 떠벌리느냐? 돈을 많이 쓰잖아요. 60명 한 방에 때려 넣을 것 같으면은 국어 선생님 한 명한테만 가격 주면 끝나는 건데 이건 국어 선생님은 세 타임으로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임성호가 여기서 한 병만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놓고 3번 똑같은 강의를 해줘야 되면 3타임을 가격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원가에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게 일반 학원들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감해야 되는 거고 종합반 학원이다. 타이트합니다. 아침에 7시 몇 분까지 안 오면 전화 들어가고 막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학원에서 다 경험해 볼 겁니다. 아프다고 하면은 뭐 정민수 다 꺼내가지고 해야 이게 집에라도 보내주고 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게 종합반의 특징이에요.
다른 데 가보면 누가 관리합니까? 뭐 수업을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 정도 돼서 내가 이름 하나도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러 수개반 갖고 하고 전임 강사도 아니고 또 다른 학원에서 밤에 가면 또 뛰고 있고 그럴 바에 인강 들으십시오. 그냥 인강 강의 잘하잖아요. 어차피 인강도 질문 못하고 단과학원도 질문 못하고 뭐 60명 되는 학원도 질문 받아줄 수 말은 하지만 될까요? 그게 한 20명, 10명 되는 그 질문 주고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종합반학원에 다니면은 지 스스로 공부하는 만족감이 자꾸 주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국어는 됐다, 나는 수학은 됐다. 지 중심입니다. 그러다가 점수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 과목은 이빨이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저 두세 과목에서 빵꾸 팍팍 나기 시작하고 보면은 재수해봤자 점수 100분위 점수 한 10점 올렸다. 자, 지방대학교 갈게 뭐 수원 시내에 있는 대학 정도 하나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재수 안 하는 게 답이죠. 그 돈으로 재수 비용도 얼마나 많은데. 그 재수 한번 하려고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적인 학습부터 또 좀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부모님들도 저는 또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는 소수반 운영의 종락원의 핵심권 차이다라는 걸 클로징으로 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학원들이 할 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수강생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그 규모에 비해서 수강료는 그렇게 비교하면 되게 비싼 거고 또 재수생들이 온통 학원들이 중앙대 경희대 정도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가지고 재수학원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정도더라면 일단 등록금 내놓고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수생들의 요즘에 그 어떤 성적대는 비슷한 애들이에요. 4등급이나 5등급이나 다들 보면은 1등급을 목표로 한번 해서 저렇게 좀 독하게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12가지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모르겠어요. 한 두세 가지 이상 삑살이 나면 성공 확률 떨어질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재수에서 고3 때보다 성적 안 나올 겁니다. 그것도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안 나오느냐? 끔찍하게 안 나올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점수 안 나오는 애들 많습니다. 재수하면서. 차라리 고3 때 저 대학이라도 갔을 걸, 한양대 에리카라도 갔을 걸 아는 사람이 재수해가지고 한양대 에리카 꿈도 못 꿉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한양대 에리카 논술 시험은 안 보러 가요 또. 그런데 막상 결과는 처참하게 나옵니다. 그게 어떤 케이스냐? 가장 큰 거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학습이었던 것 같고 밸런스 안 맞는 공부. 지금은 머릿속에 단순한 정시에 올인하라. 언제? 6월 달까지. 그리고 전 과목 다 하라. 그리고 이왕 돈 써서 재수할 것 같으면 타이트하게 관리받는 곳에 가라. 그게 무조건 그 아이한테 그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저 학원이라서 저희 학원 안 와도 좋고 남의 학원 가더라도 이런 거를 따지기도 하고 묻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꼭 재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저기 뭐 여기도 의대 많아요. 서울대 들어갔던 애들도 많고 이것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집어치웠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너무 보지 말라 그러고 저 자료 오늘 다 드렸다 그러는데 지가 성공해야 짓게 된다라는 거. 100번 그거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뭐 연대고대 배출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왜 못 됐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 거 그 굉장히 빡세게 하고 저도 대표이사로서 직접 또 지켜보고 있는 학원이고 그렇습니다. 정기수 원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뭐 짧게 말씀해 주시고 뭐 또 질문 같은 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꼭 좋은데 합격하실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꼭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